안녕하세요. 스토리지의 성입니다. 오늘 호스트는 저 혼자입니다. 저희 에피소드를 계속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벌림이 임신을 했었는데요. 작년 11월에 아주 멋지고 귀엽고 이쁜 아기가 탄생을 했고 지금 육아 때문에 짱 바쁩니다. 그래서 저번 에피소드까지는 저희가 세이브 본으로 작년에 녹음했던 거고요. 이 에피소드부터 벌림이 컴백하기 전까지 저 혼자 이끌어야 합니다. 그래서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 메인 컨텐츠 캐릭터 아카이브 질문 중에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것에 꽂혀 있는지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 좋아하는 것, 꽂혀 있는 것이 꽤나 진심인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것을 저희는 일명 전문가라고 부르는데요. 전문가처럼 관련 학위를 갖고 있다거나 아니면 그 관련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데 전문가만치 좋아하고 꽤 잘 안다. 그러면 저희가 전문가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문가 특집 준비를 해봤고요. 그래서 오늘은 준비한 것이 뭐냐면요. 유행을 넘어 클래식이 되어버린 MBTI에 대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MBTI 전문가와 함께요. 제 주변의 MBTI 전문가 21번째 에피소드의 주인공 김가람님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옆에 있다 보니 많이 알게 된 피처링 원선생님, 원정아님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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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랜만이죠? 그쵸? 네, 더 오랜만이죠, 가람님은?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저희가 가람님 에피소드의 제목 자체도 뭐 MBTI 없으면 못 사는 사람 이런 식으로 해놨었잖아요. 그 정도로 MBTI 되게 많이 알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 주제를 가람님한테 한번 제안을 했을 때 MBTI가 유행을 지나서 좀 고민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네. 근데 저는 MBTI가 좀 마라탕처럼 자리 잡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탕후루처럼 떠나지 않고. 그래서 아이스 브레이킹 때도 MBTI 얘기를 많이 하고 그리고 지인들과 얘기를 하다가도 MBTI로 설명하면 이해되고 막 그런 지경이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또 레거시 미디어에서도 설명하지 않고 뭐 너 E네, 너 I네, 뭐 J냐 P냐 뭐 이런 것도 그냥 쓰고 그래서 유행 생각하지 않고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캐릭터를 모으잖아요. MBTI도 캐릭터의 일부니까 그거랑 좀 굳이 뽑자면 연결을 해봐서 네. 그래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좀 GPT랑 준비를 해봤고요. 다시 이제 MBTI로 얘기를 시작하면 가람님 MBTI 아주 좋아하시죠? 네, 예. 맞습니다. 네. 제 주변에 제일 좋아하고 제일 잘 아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가람님 MBTI 뭐죠? 저는 ENFJ입니다. 어. NFJ. 엠프제. 네. 원 선생님은요? 저는 INFP입니다. 인프피죠? 그쵸? 네, 저는 ISFP인데요. 저는 ISFP 말고 다른 MBTI는 거의 몰라요. 근데 뭐 E는 뭐다, I는 뭐다 이런 거는 알죠. 근데 그 뭐 인프피 특, 네. 뭐 엔프제 특 이런 건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오늘 가람님을 통해서 많이 듣고 싶은데요. 네. 제가 일단 준비한 질문은 그래서 가람님 MBTI를 좋아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근데 이거는 제가 캐릭터 아카이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저희 엄마를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을 했죠. 한 번 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 엄마는 ISFP입니다. 그 성님이랑 똑같은 유형인데 엄마를 제가 너무 사랑하는데 엄마가 이제 저랑 안 놀아줄 때도 많고 제가 뭔가를 하면 이제 반응을 안 해줄 때도 많고 해서 처음에는 이제 제가 오해를 했다고 설명드렸죠.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근데 이 MBTI가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코로나 때? 그때 엄청 제가 처음 관심을 가지고 막 그 찾아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엄마한테 이거 그 문항을 제가 일일이 다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고 쫓아다니면서 답을 얻어내가지고 저희 엄마가 IFP라는 거를 제가 알아낸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IFP를 좀 탐구를 해보니까 우리 엄마의 어떤 특성들이 요걸로 이제 좀 대변이 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이제 좀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리고 사실은 또 제가 원님한테는 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저희 동생도 아주 연구 대상이에요. 저희 동생도 인팁이거든요. 또 제가 연구를 두 번째로 시작한 게 또 인팁이어가지고 그런 거를 이제 경험을 하면서 사실 제가 성격 유형 검사 라는 걸로 이제 뭔가 소비를 했던 게 아니고 그냥 나와 나를 둘러싼 이제 저희 인간관계들을 좀 잘 이해하고자 그리고
잘 지내보고자 관심을 가지다 보니 이제 좀 MBTI를 좋아하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께도 오해하지 마십사 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모든 걸 좀 일반화하지는 않아요. 근데 다만 우리가 뭔가 살면서 의문을 가지거나 나랑 반대되는 내용들을 좀 그래도 이해를 하고 알아가고 살아가면 더 좀 쉽잖아요. 그리고 내 마음도 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잘 좋게 살아가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를 취하는 거지 좀 맹신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걸 좀 경계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그 내용들을 좀 제가 심화해서 알아가게 된 거는 유튜버 채널이 있어요. 길 인간학 연구소. 라는 좀 MBTI랑 애니어그램 뭐 그런 성격 유형 관련해서 팔로워가 있는 그 채널이 있거든요. 그 채널을 이제 계속 좀 듣고 하면서 좀 더 관심을 더 많이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제 이야기는 그 채널에서 많이 기반이 되었다. 그리고 플러스 제 주변 인간 관계에서 얻은 인사이트들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 선생님은 좋아하세요? 저도 또래 남자들처럼 사실 MBTI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가 예. 람 선생님을 통해서 많이 알게 됐고요. 주변 또래들에 비해선 좀 빠르게 파악하는 편인 것 같고 접한 지 한 2년 넘어가면서 어느 정도 숙달된 것 같다. 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MBTI는 과학이 아니다. 이 맹신하면 안 된다. 안 될 건 또 뭔가? 마치 약간 저희 포켓몬, 불포켓몬, 물포켓몬 속성? 그렇죠. 그런 포켓몬 속성처럼 예. 이걸 알면 굉장히 빡빡한 세상 편안하게 약간 유연하게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점에서 이득 볼 것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이크를 조금 더 앞에 해주시겠어요? 네. 마이크를 당겨주세요. 아, 네. 안 오시는 동안에 감을 못 잡으시거든요. 마이크를 이거 전체를 다 당기면 될 것 같은데? 감을 제대로 잃었습니다. 굉장히 어색합니다. 아니 근황 토크부터 하면서 살짝 입을 좀 풀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근황 토크 잠깐 할까요? 어떻게 사셨습니까? 다들? 근황 토크. 어떻게 사셨습니까? 저는 그때 팟캐스트 이후로 2년 좀 안 됐죠. 그래도 제가 그때 딱 이직하고 얼마 안 됐을 때여서 1년 반 안 됐나요? 네. 그러고 나서 운동을 시작했어요. 맞아. 운동하고 싶다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운동 시작해가지고 주 5회 플러스 알파 6회 정도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수영도 하시고 PT도 하시고. 그쵸. 웨이트 트레이닝 해가지고 지금 거의 회사에서 실력 행사하고 다녀요. 네. 어떻게 자꾸 제가 운동을 하려고 회사 이제 시차를 좀 쓰고 운동할 때 있거든요. 그 저희가 정도로? 자율출퇴근제인데 제가 계획한 시간대에 이제 맞추지 못해가지고 한 1시간 정도 이제 일찍 퇴근할 때 있는데 그때 사람들이 왜 일찍 퇴근하냐 자기도 퇴근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럼 나랑 같이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자 하면 이제 다들 정시 퇴근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웨이트 트레이닝 하고 수영은 배운 지 얼마 안 됐어요. 그 주변에 수영장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경쟁이 치열한데 그래서 수영은 등록하면 다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작년 10월에 등록해가지고 운 좋게 지금 열심히 배우고 있고 그렇습니다. 건강한 근황이군요. 오 선생님, 네. 저희가 오 선생님이랑 에피소드 찍은 거 마지막은 AI일걸요? 맞습니다. 아닌가? 맞습니다. 여름 음식인가? 뭐가 먼저지? 잠깐 한번 찾아봐. 전 마지막이 진짜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오래됐다는 뜻. 그때보다 한층 더 AI스러워지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생각하는 중 이러면서 돌아갈 것 같아 뭔가. 차가운 음식이 마지막이네요. 5개월 전에 올렸대요. 5개월 전이라니. 시간 빠르군요. 예. 잘 지내셨나요? 네. 5개월 동안 제 개인 프로젝트를 하면서 운동도 저도 시작하고 있고요. 러닝 열심히 하시죠? 맞습니다. 또 오늘 주제에 맞게 인프피에게 운동이 굉장히 좋다라는 이야기를 람 선생님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꼭 인프피가 아니더라도 확실히 현대인이 운동할 일이 없다 보니까 운동이 참 좋은 효과가 많다.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두 분 다 운동을 열심히 하면서 지냈다. 그렇습니다. 그 성님은 저요? 네. 저는 벌림을 그리워하며 벌림의 바쁜 육아를 잠깐 보며 키링을 만들며 두쫑쿠 키링 만드셨잖아요. 예. 두쫑쿠에 미쳐서 그렇게 살고 있었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근황이 먼저인데 제가 준비를 아주 미숙하게 해버렸네요. 그럼 아닙니다. 다시 근황 중요하죠. 왜냐면 어쨌든 시간이 중요하죠. 흘렀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러면 다시 MBTI 얘기로 돌아가 보죠. MBTI 그런 거 있잖아요. ISFP 뭐다, INFP 뭐다 이렇게 이미지 한마디로 이런 거 정의할 때 있잖아요. 제가 아는 ISFP는 누워있는 사람, 뭐 와식 생활하는 사람, 전 이렇게 뭔가 정의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말고 뭐 또 있을까요? 가람님이 알고 계시는 IFP 특 이런 게 있나요? 그냥 한마디로 딱 얘기했을 때. IFP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주 중간인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 좀 치우치지 않고 좀 되게 두루두루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유형이라고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게으른 것도 그거의 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게 I 중에서 제일 E다라고 좀 말씀 몇 번 드렸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부분 봐서는 되게 뭐 누가 봤을 때는 되게 개성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모든 사람들을 이제 좀 편안하게 하는 아우르는 그런 유형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한마디로 저는 정의하기가 좀 어려워요. 제가 아까 인스타그램을 하다가 그 머니그래피 계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 호스트분들 MBTI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가람님한테 DM을 보냈었는데 여기 얘기한 게 뭐였냐면은 한 분이 인프피였거든요. 그랬더니 바로 사이코패스라고 하고 그 다음에 ISTP라고 하니까 이 사람은 진짜 살인하는 사람이고 인프피는 망상살인이다 뭐 이런 얘기를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간단한 정의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물어봤던 거였고요.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이 많은 사람이어서 그렇게 한마디로 뭔가 정의 내려본 적은 없는 것 같고 근데 진짜 웃기게도 최근에 저 전 직장 단톡방이 있어요. 네. 근데 거기서 MBTI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저께인가 나와가지고 제가 갑자기 그냥 문득 요즘에 좀 얘기를 좀 정리를 하고 있기도 하고 해서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 전 직장분이 ISTJ, ETJ인 분이 계셔서 제가 삐빅 완벽주의 일잘러 타입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갑자기 인프피인 분이 인프피는요? 라고 해서 내향형 중 진또배기 내향형. IS보다 IN 분들이 더 내향형입니다. IN 중에서도 P가 더 내향형인 것 같습니다. 당신이 매사에 여러 가지 생각으로 인해 어지러운 것은 너무나도 정상입니다. 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에 이제 ENTJ 말씀 주셔가지고 숲을 내다보는 통찰력이 판단할 때 자주 작용하고 생각이 많이 어지럽지 않고 결단력이 발휘되는 타입입니다. 그리고 T니까 사고형이잖아요. 그래서 리더형이라고 불릴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 ISTJ인 분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완벽주의 일잘러 타입. 그리고 이제 공무원 타입이라고 말씀드리니까 나 안정적인 거 선호한다. 근데 업무는 그렇지 못해서 내적 갈등을 여러 번 겪는다라고 피드백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원래 ISTJ 분들이 내가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일인 줄 알고 그거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일만 받아들여서 정말 잘 해놓으신대요. 근데 우리 세상살이가 그러지 못하잖아요. 내가 누가 봐도 똑똑한 ISTJ 분들 눈으로 봤을 때는 이 일을 못할 거를 100% 알고 있는데 뭐 위에서 시켜요. 뭐 찍어 눌러서 해야 돼요. 그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수행을 못하는 나 자신의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말씀하신 분도 굉장히 일잘러 분이셨고 그 다음에 본인한테 되게 좀 책지치기를 잘하고 이제 엄격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분의 그런 성격이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좀 이렇게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기가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한번 여쭤봤었고요. 그러면 MBTI 진짜 이제 거의 다 알잖아요. 근데 또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전 많이 없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밖에 있는 거 좋아하면 E고 집에 있는 거 좋아하면 I다. 그러니까 그렇게로만 정의 내릴 때도 있고. 그렇죠. 근데 제가 옛날에 어떤 지인한테 들었을 때 새로운 걸 하는 걸 좋아하냐 뭐 도전적이냐 그거에 따라도 E고 I고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뭐 반대로 P랑 J도 엄청 통상적으로는 계획적이냐 아니냐로만 나뉘잖아요. 근데 그것만인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가람님이 알고 계시는 E와 I의 차이, S와 N의 차이, F와 T의 차이, J와 P의 차이 이런 것들을 하나씩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그 각 알파벳들이 아마 성격 유형을 구분하는 그 기준이 될 텐데 그 말씀 주셨던 그냥 그 자리 순서대로 보자면은 E랑 I가 있잖아요. 예. 이게 외향형이냐 내향형이냐. 그래서 나의 관심 혹은 에너지의 방향이 어느 쪽에 있냐. 나의 내면 쪽에 있느냐 혹은 외부 세계로 있느냐 이 차이인 건데 그래서 그 말씀 주셨던 내가 성격이 활달하고 뭐 하는 것들이 꼭 그게 그것만으로는 알아낼 수가 없는 거여가지고 일단은 외향형부터 좀 제가 정리한 걸 말씀드리면 그 외향형이 이제 외부 세계에 적응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뭐 새로운 환경을 잘 적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럿이서 어울리는 거를 이제 좀 익숙해 하고 근데 대신에 이런 외향형이 발달한 사람들은 어떤 걸 좀 어려움을 겪냐면 내면 세계를 잘 적응하지 못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내 감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어떤 거를 좀 생각하는지를 잘 몰라 하고 혹은 그걸 생각하는 게 좀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향형은 아무래도 외부 세계 쪽으로 내 관심이 향해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을 알기가 더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외부 세계에 적극적으로 나를 표현하니까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거를 잘 알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내향형 같은 경우는 반대로 외부 세계에서 적응하는 거는 좀 서투르고 어색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외향형들이 새로운 이런 세계에 좀 적응을 한다. 라는 그 연장선에 보면 그 전에 뭐 지인분이 말씀 주셨던 새로운 일을 뭐 잘 도전을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외부 세계 적응하는 거에 스페셜리스트니까. 근데 반대로 내향형 같은 분들은 내면 세계에 이제 적응을 잘 하고 이제 불편해하지 않고 심지어 그게 더 편하다. 그런 거죠. 그래서 혼자 있거나 혹은 같이 누군가 있더라도 소수의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것이 더 편한 이제 유형. 이라고 좀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외향형이랑 내향형은 사실은 극단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는 한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중적인 면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끔 이제 이런 불상사가 나는 거죠. 2인 분들이 나 내향형 된 것 같아.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내향형 분들 코웃음 치잖아요. 그렇죠. 그쵸. 그런 것들이 좀 발생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말한 그 유튜브 채널에서 말씀하시기로는 너무 극단적인 성향이 아니라면 사실 인생 살 때 어느 쪽이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인생에 꼭 필요한 것들은 좀 잘 챙겨서 내가 조금 하기 싫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내향형인데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거를 좀 익숙하지 않더라도 꼭 내가 인생에 필요한 것들은 그냥 억지로라도 좀 하되 그 외에는 네가 잘하고 익숙한 걸 하고 살면 되지 꼭 내향인데 외향일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좀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뭐 IS보다 IN이 더 내향형이다 이런 부분들은 MBTI 관련 책을 저서한 분 중에 박철용이라는 분이 계시대요. 그분의 견해라고 하는데 똑같은 외향형이라도 S 유형이 더 세고 내향형은 N 유형이 더 세다. 그래서 극외향은 ES 유형들이 극외향이고 극내향은 IN 유형들이 극내향이다. 왜? 그거는 이제 그분의 어떤 견해들이 있겠죠. 네네. 근데 제 주변에 어떤 이런 촉을 세웠을 때, 이분이 정말 맞는 것 같다. 라고 좀 저도 공감을 하는 거죠. 저는 참고로 뭐 아무런 그 디그리나 뭐 라이선스 없습니다. 그리고 EN이 의외로 내향적인 면이 있다. 이거는 이중성에 대한 내용을 하는 건데, 이거는 뒤에 SN 얘기할 때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SN 같은 경우는 인식 기능이래요. 이 성격 유형이 인식 기능인데 무언가를 내가 인지하는 이제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인식 기능이 사실은 태어날 때부터 내가 숨 쉬듯이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유형이 차이가 크면 소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서 거의 외계인을 보는 수준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는 게 다르고 듣는 게 다르다. 그래서 같은 경험을 해도 S냐 N이냐 그리고 그게 극명하게 갈리냐에 따라서 같은 경험인데도 기억이 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배경 지식 가지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S형은 감각형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오감이 발달한 사람이래요. 시각, 청각, 후각, 뭐 미각, 촉각 이런 것들이 감각의 발달을 했고 많이 비유를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큰 숲이 있다면 나무를 보는 사람. 그래서 시야는 좀 좁을 수 있지만 나무 하나하나를 디테일을 살려서 정확하게 보는 사람이라고 이제 설명을 많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N 같은 경우는 직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감 외에 수집된 정보를 이제 잘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람. 근데 오감 외에 수집된 정보는 무엇일까요?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이제 보통 육감.
네, 육감이라고 생각하는 촉, 통찰력, 신비한 능력 이런 것들이어서 저는 이제 제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걸어다니는 철학자, 걸어다니는 이제 인사이트라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들의 통찰력은 거의 숨쉬듯이 나온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설명할 수 있고 비유를 하자면 정말 숲을 보는 사람들. 그래서 나무 하나하나에 대한 디테일은 이제 기억의 디테일은 떨어질지언정 시야가 굉장히 넓고 심지어 그걸로 뭔가 이런 모든 원동력이 돌아가는 사람이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 덧붙여서 N적인 거를 상상력이 뛰어난다 이렇게 말하는 편이잖아요. 그럼 그게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가서 상상이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되게 우리가 엄청 쉽게 말할 때 제가 생각했던 짤들을 몇 개 찾아봤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일단 하나가 말이 바에 들어가서 바텐더에게 뭐라고 했게? 네. 뭐라고 했을까요? 히히히. 가람님은요? 모르겠는데요. 이게 뭔가 넌센스인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누군가 던졌을 때 앤들은 당근이랑 시원한 우유 한 잔 주세요.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한대요. 근데 저는 솔직히 그것도 되게 통용적인 그런 그냥 우스갯소리잖아요. 그러니까 희화한 거고 저는 거기에 그렇게 엄청 동의하진 않아요. 사실은. 근데 어디에서 왔는지는 알 것 같은 게 약간 이 직관형이라는 게 그 이상주의적 타입이고 영감이나 이런 것들에 좀 민감하다, 잘 받아들인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되게 이상주의자 타입인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아이디어를 중시하고 내면에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탐구하는 그런 그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S들이 진료하는 게 만약의 질문도 있지만 인생이란 무엇일까? 관념적으로 계속 타고 들어가서 결국에는 철학적인 이야기를 많이 나누게 되잖아요. 저는 N들에 좀 많이 둘러싸여서 그런지 그게 일상이거든요. 근데 S분들이랑 이야기를 하면 딱 봐도 그게 보여요. 얘네 지금 무슨 얘기하나? 집에 언제 가나? 가끔 이런 게 보이거든요. 그러신가요? 그냥 케바케인 것 같은. 네. 그러니까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이니까 만약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래에 예측 가능한 인과관계를 따지려면 경우의 수를 굉장히 많이 찾아야 되거든요. 혹시 N으로서 뭔가 좀 답답한 게 있으신가요? 말씀하고 싶은? 아니 뭐 답답하다기보단 저는 스스로 N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런 만약의 질문에 굉장히 몰입을 잘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뭐 나랑 같이 지내는 사람이 바퀴벌레가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질문을 처음 들었을 때도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하겠다. 이게 나오기 이전에 바퀴벌레 사이즈가 얼마나인가? 바퀴벌레가 자기 인지를 하고 있는가? 이런 조건을 막 대면서 이게 아까 가람님이 말씀하신 이 경우의 수를 막 이렇게 늘어놓는 그런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서. 아니 근데 저는 만약에 질문이 가끔씩 오거든요. 벌림한테서요. 근데 그때는 대답을 그래도 생각을 해요. 그리고 대답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만약에 질문은 1%의 확률이라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확률이 전혀 없는 게 아닐 수 있기 때문에, 혹은 뭐 세상에 일어날 법한 일이기 때문에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근데 바퀴벌레 같은 경우는 그럴 일이 없잖아요. 이 세상에는 그럴 일이 없잖아요. 전혀. 그렇죠.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라서 그래. S가 그래 원래 현실적인 사람이라. 그래서 사이즈가 뭐면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상상이 힘들고 대답을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그 N이 그러면 이제 벌림도 N이잖아요. 인프피잖아요. 맞아요. 벌림도 인프피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원님도 인프피고요. 근데 N이랑 그다음 끝자리가 P가 오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런 숲을 바라보기 위해서 끊임없이 호기심을 만들어내고 그 호기심을 원동력을 삼아서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한테 지금 고통받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혹시 그러니까 너무 말도 안 되는 거 말고 로또 1등 되면 그런 건 그런 건 가능하지. 그런 거는 왜냐면 현실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일어나니까 그게 나한테는 주어지지 않더라도 상상은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방금 그것처럼 제일 대답 못 하겠는 게 바퀴벌레. 뭐 나의 연인이 나의 가족이 바퀴벌레가 되면 어쩔 거냐. 근데 그 질문에서 이제 저도 N이니까 생각해보면 근데 저는 그 정도로 호기심을 갖진 않고요. 저는 좀 판단에 좀 더 집중하는 편이긴 한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 조금 예상을 해보자면 상황에 대한 그거에서 좀 집중하는 것보다는 내
가까운 사람이 그런 공경에 빠졌을 때에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거기 분위기에 좀 이제 집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바퀴벌레든 뭐든 어떤 게 될 수 있고 혹은 그 비슷한 경험들이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성전환 수술을 한다면 뭐 이런 것도 또 대입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호기심이 왕성하게 일으켜서 정말 디테일한 이런 거를 확인하는 거는 좀 더 인프피 분들 그렇게 하시는 것 같고 저는 그냥 좀 결정이 좀 빠르긴 해요. 제이들은 결정이 더 빨라요. 그렇군요. 뭐 일단 네. 그러면 이제 F랑 T. 네. 그래서 SN은 이렇게 말이 안 통할 수 있다는 거. 서로 절대 이해 못하는 거. 그러니까 외계인처럼 바라볼 수 있다는 거. 이걸 왜 이해 못해? 그걸 왜 이해해야 돼? 약간 이런 식으로. 근데 FT 같은 경우는 외국인처럼 바라볼 수는 있대요. 그래도 이해는 좀 할 수 있다. 어느 정도 서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FT 같은 경우는 이제 판단 기능이라고 해서 무언가를 판단하는 기능으로서 이제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해서 사고형이랑 감정형 이렇게 있는 건데 근데 감정이랑 사고형 같은 경우도 너무 자연스러울 거잖아요. 내가 판단하는 방식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 살면서 계속 내가 그 방식을 썼을 테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다르면은 좀 서로 맞춰가기 쉽지 않은 영역이다라고 좀 이야기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T인 사고형 같은 경우는 무언가를 판단을 할 때 사고, 이제 뇌를 먼저 쓴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고를 먼저 하는 사람이어서 맞고 틀린지를 이제 먼저 판단을 하는 유형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논리적으로 이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사람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진실에 굉장히 중요하고 많이 공을 들이고 거짓말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한다라고 좀 정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사람한테 굉장히 솔직해진다라고 하고 오히려 가깝지 않을 경우에는 솔직하지 않거나 혹은 그냥 리액션만 하고 넘어가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관심이 없으면 오히려 리액션을 한다라는 게 좀 특징이에요. 이거 좀 정리하고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F 같은 경우는 관심이 있으면은 리액션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좀 많이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관심이 좀 없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그냥 간단한 질문이나 이제 옳고 그름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T랑 F랑 둘이 부딪히는 부분들이 그 부분인 거죠. 내가 정말 가깝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은 나한테 계속 질문만 하네? 사실만 가지고 좀 얘기를 하네?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감정형 같은 경우는 판단을 할 때 감정을 주로 사용을 한다라고 해요. 그게 뭐냐면 좋았어, 나빴어.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내가 하도 그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거는 이꼬르 옳은 거다라고 좀 이거를 뭐랄까요? 헷갈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제일 많이 진행을 하는 것이 좋고 나쁨이다라고 좀 정리를 할 수 있고 내 마음이 편안한지 불편한지가 좀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F가? 맞아요. 그리고 T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 F가 제일 많이 좀 상처를 받잖아요. 그래서 T들한테 너 T야? 라고 막 얘기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감정형을 이제 판단 장치로 많이 쓰시는 분들은 함께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좀 느낀대요. 근데 그게 함께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면 너와 나랑 100% 똑같진 않더라도 유사한 감정을 느끼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어떤 거냐면 나 지금 차 사고 났어 어떡해? 라고 전화를 T한테 했고 F한테 했을 때 이제 보통 F가 전화를 이제 하겠죠. F들이 전화를 해서 많이 하는 거 원하는 거는 어떡해. 사고 나서 어떡해. 이거잖아요. 사고 나서 어떡해. 너 안 다쳤어? 어떡하면 좋아. 내가 지금 갈까? 뭐 이런 식의 내용인 거잖아요. 근데 보통 T들은 뭐 했어? 보험 들었어? 라는 것들을 먼저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F가 뭐냐면은 야 누가 그거 뭐 보험 부르는 거 몰라? 보험 있는 거 없는 거 몰라? 그거 당연히 중요한 거도 모르냐고.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고 나랑 같이 감정 느껴지고 걱정해주는 걸 원하는 거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T 사이드로 한번 봐보면 T는 뭐냐면 지금 가까운 사람일수록 솔직해지고 진실만을 말한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맞고 틀림이 정확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고 났으면은 이 사람을 걱정을 하는 게 뭐냐면은 뭐 불렀어? 뭐 해결했어? 뭘 어떻게 했어? 혹은 뭐 아프다라고 얘기하면 병원 갔어? 이 부분이 진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소중한 사람한테
F한테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이 사람의 성의 있는 행동인 거죠. 이게 발휘하는 그 지점이 다르다 보니까 이게 미스매치가 계속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네 T랑 F는 이런 면이 있습니다. 왜 그러시죠? 아니 자동차 사고는 개인적으로 너무 큰일이라서 F를 모욕한 일이지 않나. 왜요? 약간 너무 스테레오 타입 F 괜찮아? 아니 사고가 났는데 이게 근데 아니면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거죠? 너무 우울해서 뭐 빵 샀어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근데 그때 이제 F는 뭐가 너를 그렇게 우울하게 만드냐? 왜 우울해? 왜 우울하냐? 근데 반대로 전 그 질문은 T를 모욕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빵 샀어? 이렇게. 아니 근데 예전에 그렇죠. 네. 저희 베스트 프렌드 지원님이 T잖아요. 네, 그때 한번 걔가 얘기해 줬는데 로직 이렇다는 거예요. 해결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빵을 사서 우울함이 풀린 것 같으니까 이 앞부분은 이제 혼자서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할 때 그래서 무슨 빵을 샀냐? 이미 잘 해결한 것 같으네. 마음이 좀 편안해진 것 같네. 그러니까 나한테 말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빵을 뭐 샀냐고 물어본다. 뭐 이런 느낌의 로직이었거든요. 아니 또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 F 유형이 함께하는 것에 집중한다?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었던 약간 예를 들자면 어떤 프로젝트를 같이 이렇게 조별 과제 이런 걸 하면 이걸 어떻게 잘 하지? 도 당연히 중요한데 이 사람이랑 나랑 같이 하니까 이 사람이 잘하거나 못하거나 혹은 역할이 너무 빠지는 건 아닌가? 이 사람의 존재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게 힘들어서 나 조별과제 하기 싫어요. 그냥 망쳐도 내가 망치면 상관이 없는데 이거를 같이 우리가 맞춰야 된다라는 게 좀 강하게 있는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P랑 J가 있는데 그 P랑 J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일 좀 많이 왜곡됐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보통 뭐 계획형 뭐 이런 식으로 뭐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요 PJ가 이것도 어떤 한 견해를 가지고 와서 그분이 설명을 해주셨다라고 하는데 이 PJ가 인식 기능이랑 판단 기능 중에 어떤 걸 주로 쓰는지를 결정하는 유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앞서서 얘기했던 내가 S인지 N인지라고 하는 인식 기능이랑 그 다음에 F랑 T라고 하는 판단 기능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을 주로 사용을 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P 같은 경우는 인식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S 혹은 N이 더 튄다. 내가 만약 예를 들어서 ISFP다라고 하면은 이제 D가 P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 S 기능을 많이 주로 사용을 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원 선생님 같은 경우는 INFP잖아요. 그럼 나는 N 유형을 이제 튀게 이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P 같은 경우는 내 두 번째 자리에 나와 있는 그 유형이 이제 좀 강하게 발현된다. 라고 좀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J 같은 경우는 판단형이어서 T인지 F인지를 분간을 해서 그게 좀 크게 발현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ENFJ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자리인 그 F 유형이 좀 크게 발현이 된다라고 좀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 P 같은 경우는 S 유형들이 좀 더 그 크게 구분이 좀 된다라고 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ISFP이시잖아요. ISFJ 인 분이 계시면은 끝에 한 자리만 다르잖아요. 그럼에도 S인 분들은 그 끝에 한 자리에 따라서 엄청나게 큰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를 하면 N은 INFP랑 INFJ가 있는데 이 둘은 당연히 구분이 되고 차이는 있지만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S유형 그래서 S유형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ISFP랑 ISTP가 있어요. 오히려 ISFP랑 ISTP가 좀 더 유사하다라고 좀 구분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해함. 근데 N 같은 경우는 INFP랑 INTP랑 굉장히 다르죠. 오히려 INFP랑 INFJ가 좀 더 유사한 면이 많다라고 구분을 많이 하고 있어요. 헷갈려. 잠깐만. 아니 S까지는 잠깐. 이거 내 것만 이해하면 돼요. 다른 사람은 이해 안 해도 돼요. 대충 해봅시다. P 끝이 P인 사람은 S랑 N 그게 좀 더 세다. 그리고 끝이 J인 사람은 F랑 T가 뭔가 세다.
근데 그 끝자리에 따라서 이제 강하게 발현되는지 안 되는지의 그 유형은 S 유형에서 좀 더 발현이 되고 N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큰 구분이 나타나진 않는다. 그래서 보통 MBTI를 나눌 때 SP, SJ 유형과 N 유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다고 해요. SP, SJ, 그리고 N. 네. 그래서 오히려 N 같은 유형은 이제 P인지 J인지 보다는 판단 기능에 따라서 구분하는 것이 좀 더 구분이 잘 지어진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F냐 T냐? 그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INFP 같은 경우는 INTP와는 정반대의 이제 유형이다라고 이해가 되고 오히려 INFJ랑 좀 비슷한 면이 있다. 네. 그러면 P랑 J는 그냥 그런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쵸. 소위 우리가 계획형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 계획형이다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모든 것들의 이제 유형이 합쳐졌을 때 결국에는 N에서 J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하냐라고 봤을 때 이 숲을 바라보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되거든요. N이 이제 직관형이 왜 직관을 발휘를 하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인식형인 P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숲을 바라보기 위한 것들을 행해요. 그래서 호기심을 발휘를 한다라고 좀 말씀 많이 드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제 동생인 인팁 같은 경우는 그 친구는 정말 현실 세계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뭔가 자기가 탐구하는 어떤 뭐 미래라든지 이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꼬리에 꼬리를 물고서 이제 그거를 탐구하는 거에 되게 시간을 많이 보내는 친구거든요. 인프피 같은 경우도 인생에 대한 탐구나 이런 것들 진행을 하잖아요. 그쵸. NP들이 그런 성향이 있다라고 하면 NJ 같은 경우는 숲을 바라보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는 내가 어떤 것에 결정이나 이런 것들을 내리기 위해서 이 직관을 좀 사용을 많이 하는 편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을 J가 계획형이다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S 같은 경우는 SJ가 보통은 그 전통적인 워커홀릭 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해요. 일을 좀 열심히 하고 정말 근면성실한 타입이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제가 봤던 채널에서는 이게 원래 그 학회 통용되는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S가 그렇게 J랑 P로 극명하게 나뉘다 보니까 개미와 배짱이로 좀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 이제 개미는 SJ 유형들이고 그다음에 배짱이가 보통 SP 유형들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그 기질을 좀 편하게 이야기를 한 게 아마 좀 계획형이다 뭐 이런 얘기지 않을까라고 좀 이해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면은 단순히 우리는 그냥 하나씩 따지잖아요. 그렇죠. 뭐 E냐 I냐, S냐 N이냐 이렇게 따지는데 지금 가람님 얘기 들어보면은 다 연결돼서 끝이 P기 때문에 S와 이런 게 차이가 있다 이런 식의 말한 것처럼 연결돼서 있다. 이 연결이 됨으로써 어떤 조합이 완성되는 것처럼 이 각각의 조합이 딱 외향, 감정 이렇게 퉁쳐지지 않고 새로운 제3의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듯한 이 유형을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그 제가 S들이 그런 P인지 J에 따라서 구분이 명확하게 좀 나누어진다 비교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진정한 감각형, 진정한 오감을 의지해서 그 인식을 하는 유형은 SP 유형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 선생님이 포함되어 있는. 그래서 이 SP 유형들이 자유분방하고 놀기 좋아하는 배짱이 유형인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그 중에서도 2인 사람들이 더 그렇긴 하겠죠. 왜냐면 외부 세계로 많이 뻗치니까 정말 파티 노는 거 아주 좋아하시는 유형 ESFP, ESTP들이 그렇다라고 해요. 근데 거기에 반해서 이제 약간은 ISFP나 ISTP 분들은 노는 거를 그 정도로 좋아하진 않지만 여전히 좋아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일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노는 것도 엄청 좋아하지도 않고 일도 엄청 좋아하지도 않고 그래서 약간 좀 게을러 보인다는 인식이 있나 싶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차라리 일은 안 좋아하고 노는 걸 엄청 좋아하면 아이고 그쪽 사업은 열심히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노는 것도 그 정도로 좋아하진 않기 때문에 그리고 SP 유형들이 보통 장인 기질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ISP 유형들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거나 자기가 잘 맞는 거는 빠져서 아주 열심히 하는 유형이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런 반대로 이제 SJ 유형들은 감각
생각을 가지고 판단을 끌고 들어오는 거죠. 그런 사람이어서 뭐 의무라든지 책임이라든지 이런 거를 중요시하는 근면성실이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개미 유형이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형 같은 경우는 아까 ESFP, 뭐 ESTP 같은 유형들은 파티나 노는 거를 진짜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감각에 의지해서 그쪽으로 확 몰리는 거예요. 근데 ESFJ나 뭐 ESTJ 같은 유형들은 J 유형들은 파티를 좋아하지만 좀 더 격식 있는 것을 이제 좋아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진짜 파티가 아니고 파티여도 뭐 사교 모임이나 혹은 뭐 이런 뭐 유기견 봉사 모임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더 선호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감각적인 정보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ISFJ나 뭐 TJ 같은 유형들은 이 FP나 TP 같은 경우는 이제 장인 정신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거기에다가 제2 유형이 들어오면 좀 더 근면성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진짜 전문가적이고 믿음직한 사람이다. 네, 일면으로. 그렇게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S 유형들은 이렇게 분류할 수 있고 N의 유형들은 P인지 J인지는 그렇게 엄청 구분이 된다라고 말씀 안 드렸잖아요. 오히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판단형이 T인지 F인지 그 내용이 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NP 같은 경우는 전체 모양이 궁금한 호기심으로 움직이는 사람들, 모든 행동의 동기가 전체 모양이 궁금한 호기심이 동기인 거죠. 좀 어려울까요? 네. 그 전체 모양이라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주신다면 예를 들어서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NP들은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호기심이 동기가 되는 사람들 이라고 할 수 있고 저 지금 즉흥적으로 저도 지금 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NJ는 호기심이 있기는 하지만 큰 그림을 가지고 결정하고 판단을 하려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이 있으면은 이 사랑에 대한 그냥 큰 그림을 내 인생에 뭔가 적용할 때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실생활면에 좀 더 맞닿아 있다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생이 무엇인지를 탐구를 할 때도 NJ 같은 경우는 인생에 대한 탐구와 내 인생을 블렌딩하게 될 거예요. 아마도. 근데 NP 같은 경우는 좀 더 인생이 무엇인지 탐구하는 쪽에 좀 더 몰두할 수 있겠다라고 좀 이해를 하는 저는 좀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약간 저한테 대입을 해보면 저는 NP 전체에 대한 호기심으로 그냥 가는 유형. 예를 들면 J와의 차이점을 제가 가장 크게 느낀 건 무언가의 호기심이 나의 어떤 다른 목적이 있어서 호기심을 갖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 뜨개에 내가 만약에 관심이 있어. 근데 내가 뜨개를 잘해서 이걸 해야지 이런 호기심이 아니라 뜨개를 하다 보니 이거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좀 판단이 미리 들어가지 않아. 그러니까 이걸 안 해봤는데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일단은 뜨개가 궁금하니까 해보고 해봤더니 재밌거나 뭐 내가 잘해. 그래서 이거 내가 뭐 도안을 만들어서 팔 수 있겠는데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이 전체 내용이 어떻게 표현하면 즉흥적이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뭘 내가 미리 계획하고서 한 게 아니라 일단 이걸 겪어보고 이 상황에선 이게 좋겠다 라고 선택을 내리는 좀 이렇게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S 같은 경우는 되게 생각이 그래서 심플하다라고 해요. 걔 중에도 ISFP 같은 경우는 제가 막 엄청나게 놀기도 좋아하지 않고 그렇다고 일도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약간 이런 타입이라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인프피랑 좀 맞닿아 있는 면이 좀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ISFP는 굉장히 심플해요. 예를 들어서 나 나가기 싫어 집에만 있고 싶어 라고 해도 나가야 될 일이 생기면 에이 그래도 나가야지 이러면서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INFP처럼 내가 이걸 나가면은 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복잡 미묘하게 나가지 않고 그냥 심플하게 툭툭 털고 일단 나가자 라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혹은 이런 약속이나 이런 것들이 파토가 난다라고 해도 그냥 그럼 오늘은 집에 있지 뭐 이런 식으로 정말 심플한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인프피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어떻게 생각하는데요? 놀라운 생각. 왜 약속이 취소됐지? 날 보기 싫은가? 아니 이유를 말해 주잖아요. 그 이유가 진짜 이유가 아닐 수 있잖아. 아하. 사회적인 이유일 수 있잖아. 어허. 그러면 나는 만약 약속이 취소됐어. 다음에 그럼 언제 보지를 내가 말을 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취소됐네 끝 하고 그냥
끝내야 되는 건가? 이런 고민이 먼저 들었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좀 비롯돼서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MBTI를 네네네. 떠나서 제가 거짓말을 많이 해서 약속을 취소했다고 쳐봐요. 네. 그러면은 제 경험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취소하면 얘도 나처럼 거짓말을 해서 취소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유형 상관없이 그냥 나의 경험에 의한 그런 거죠. 처세술. 서로의 전술을 이렇게 약간 유추하는. 그러니까 거봐, 이런 생각 자체도 경험으로 해서 나오잖아요. 네. 결국 오감에서 나온다는 거죠. 아니 근데 지금 인프피인 선생님은 그런 경험 아니 물론 경험에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 있긴 한데 누가 봐도 빤해. 이거는 정말 귀찮아서 나오기 싫어하는 어떤 대화 패턴이다 라고 하면 이게 익숙해질 수 있지만 예측하지 못한 어떤 일이 발생했다. 그럼 이제 생각이 많아지는 거죠. 그렇군. 네. 그래서 그냥 개인적으로는 저는 S와 N의 쪽을 좀 더 좀 민감하게 느끼고, 보통 이제 대화에 뭔가 그 스스로 약간 핀트가 어긋나 있는 것 같다, 이 손바닥이 마주 찰싹 때려지지 않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때가 이제 S분들이랑 대화할 때 조금 그렇기는 해요. 네. 근데 이전에는 약간 이게 왜 그렇지 싶었는데, 그렇게 좀 내 좀 패턴이나 이런 것들 좀 이해를 하다 보니까 혹시 이분 MBTI가 이렇게 되시나? 라고 물어보면은 좀 그 비슷한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각자 자신마다 대화할 때 조금 이런 거를 좀 느꼈다라고 하면은 혹시 요런 이 로직에 의해서 그런 건지 대입해보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업무할 때도 내가 예를 들어서 N이면은 디테일이 좀 더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 제가 말씀드렸던 그 길 인간학 연구소 그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게 좀 연령대가 좀 있으신데, 만약에 지금 듣고 있는 당신이 20대이고 앞으로 사회생활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N분들은 꼭 비즈니스적인 대화를 하거나 뭐 다른 등등등에서 너가 놓치고 있는 디테일이 굉장히 큰 중요한 것일 수도 있으니 네가 일을 할 때 디테일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신경을 쓰게 해라. 이고 S는 이제 반대로 하는 거죠. 너가 같이 일하는 사람 중에 이렇게 숲을 보는 사람이 있으니 그것에 대한 너의 이제 안목을 좀 더 키워야 한다. 특히나 주니어 시절에는 당연히 중요한 일이 오지 않기 때문에 디테일을 챙기는 것이 좀 더 중요해지잖아요. 그래서 네가 주니어 시절에는 전혀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너가 이제 시니어 오르고 중간 관리자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숲을 보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네가 미리 염두에서 좀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조언을 좀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니까 쉽게 INFP 당신은 무슨 형이군요,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저만 재밌나요? 아니요. 어려운 세계군요. 네. 굉장히 깊네요. 되게 깊네요. 아니 저는 그리고 이거랑 좀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저희가 객관적으로 말하거나 막 딱딱하게 말하는 사람들 뭐 너 T냐? 이렇게 말하는 게 이제 완전 밈 돼버렸잖아요. 네. 근데 가람님이 예전에 저한테 한번 이거는 T라서가 아니라 S라서 그렇게 말한 걸 수도 있다 라고 말하신 적이 있거든요. 상처받으셨나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저는 어쨌든 ISFP잖아요. F잖아요. 근데 특히 동생한테 말할 때 엄청 딱딱하게 말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동생이 만약에 뭐 무슨 일이 있었어, 어떤 사람이랑, A라는 사람이랑. 그래서 막 A한테 화난 걸 막 말해. 근데 저는 그 말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A 입장도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네. A도 동생의 무언가로 인해 화났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거 아니었을까? 그렇게 말할 때가 많거든요. 동생한테 특히. 근데 친구들한테는 그렇게 말을 안 해요. 생각을 하고 있더라도. 근데 하여튼 동생은 편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건 있긴 한데, 그 동생이 맨날 그래요 저한테. 언니는 F가 아니라 T야. 그래서 뭐 그냥 그러 넘어가는데, 하여튼 그런 얘기를 언제 가람님이랑 했더니 가람님이 그건 T 때문이 아니라 S 때문일 수 있다 라고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그냥 저는 지극히 현실적이어서 그렇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실질적으로 사실 이게 모든 나의 그런 행동 패턴이 다 MBTI로 돌아가진 그쵸, 않기 그쵸. 때문에 아마도 동생과 이전부터 대화는 그렇게 좀 되게 뭐랄까요, 이런 차단막 없이 직설적으로 모든 걸 다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모든 거풀을 다 걷어내고 정말 우리가 내추럴하게 이야기를 했을 때 다이다이를 떴을 때 내가 정말 현실적으로 그냥 바라볼 때 너의 편만은 들 수가 없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어느 정도 관계에 이제 성립된 대화 방식이랑 플러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SP 분들이 진정한 감각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감각형이 이제 오감에 의존하고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의존하는 정말 현실적인 타입이기 때문에 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사실 만약에 근데 너도 뭐 이런 상황이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잘 안 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뭐 당연히 T나 F로 이제 옳고 그름을 따지는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라고 한다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좀 가까운 사람들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닌 거 봐서는 그런 S의 그런 게 좀 발휘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그럼 반대로 동생분도 S라고 하셨잖아요. 예. 아닌가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동생분도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언니한테? 아 동생이어서 못하나? 아니요. 동생도 엄청 뭐 가감없이 말하죠. 다 그런 사이긴 한데 뭐 관계에 의한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방금 가론이 말한 것처럼 예전부터 쌓여져 있는 그런 것 때문일 수도 있고 시원하게 해결은 되지 않았나요? 아니요. 그게 저는 사실 이게 뭐 S냐 T냐 이런 거는 어떤 면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아, 그쵸. 그러니까, 인생에. 그냥 네. 그러니까 의미 없이 그냥 동생과 나와의 관계에 의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그 저와 동생을 떠나서 그냥 밈이 돼버렸잖아요. 뭐든 딱딱하게 말하는 거가 있으면 너 T야? 뭐 그게 아예 완전 거의 국어사전에 등재될 수 있을 정도로 그냥 이렇게 뭐라고 해 그거 돼버렸으니까 정의된 것처럼 딱 낙인이 되어버렸으니까 근데 저번에 한번 가람님이 그건 S 때문일 수도 있어라고 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라는 걸 좀 얘기를 해보고 싶었다. 근데 저는 사실 그런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T냐 이런 거요? 네, 그러니까 뭐 재미로 할 수도 있고 그거 유행할 당시에는 뭐 그냥 쓸 수 있기는 한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면을 알고 혹은 정말 내 자신이 T 유형인 거를 이제 알고 그거를 굉장히 스스로 탐구해 나가고 나 자신을 잘 가꾸는 T 유형분이 있잖아요. 그분한테 굉장히 신뢰일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잘 말은 안 하는데 우리 다 그렇게 쓰진 않잖아요. 그쵸, 사실. 그쵸. 네. 근데 인터넷 상에서 뭐 그렇게 좀 통용되는 표현이 있으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 수는 있겠지만 사실 그렇게 좋은 네, 좋진 않은 것 같아요. 이 또 약간 안 좋은 얘기를 하다 보니 사실 MBTI가 총 16개지 않습니까? 네, 저의 MBTI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유독 INFP가 많이 까이지 않나. 약간 이런 회사에서 선호하지 않는 MBTI 1위 INFP. 뭐 행동 못하고 실천 못하는 1위 INFP. 근데 INFP가 이렇게 많이 좀 뭐 물론 그냥 제가 본 거에서만 일 수 있지만 이렇게 보인다는 건 한국인 중에 INFP가 많나? 많을걸요? 아 그래요? 통계가? 원래 그 N 유형이 더 적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무슨 주민등록증처럼 다 이거를 할 수는 없으니까 뭔가 뭐 표본으로 보자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N의 유형이 뭐 4분의 1인가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적다라고 해서 정확한 숫자는 저 모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N의 비율이 좀 더 높다라고 이야기는 들었어요. 네. 근데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MBTI 같은 이 뭐라 그럴까요? 성격 유형 검사에 관심을 갖는 유형이 인프제 쪽이 많기 때문에 나 MBTI 뭐요? 라고 이야기하는 비율 중에 인프피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네. 그리고 제가 갑자기 생각났는데 이 MBTI라는 게 그 모녀가 만든 그 성격 유형 검사라는 건 아시죠? 그 모녀가 심리학자는 아니에요. 그냥 완전 다른 전공인데 그 엄마와 딸이 특수성이 있었어요. 뭐 그 전쟁 이후인가?
전쟁 중이었나? 여성들이 일을 하고 이렇게 했었어야 했는데 그럴 때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 자신을 잘 알고 이제 잘 맞는 일을 좀 찾아가 보자. 그리고 잘 맞는 사람들이 어울려 살아보자라는 유형으로 좀 했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엄마가 인프제고 딸이 이제 인프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지금 이 MBTI라는 것이 어느 쪽에 좀 더 친숙하게 닿아 있냐라고 하면 그럴 수 있죠. 인프피 쪽일 수 있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은 아까 동생 얘기를 했을 때 제 동생 똑같이 ISFP거든요. 네. 근데 저는 가끔씩 MBTI 어쨌든 설문지를 하고서 그거에 나온 걸 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그냥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라고 체크를 해서 그게 나오는 거 아닐까? 네. 라고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영향이 분명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그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순댓국 파스타라고 쳐봐요. 네. 그러면 나는 일주일에 한 번 파스타를 먹어. 근데 내 기준에는 그거는 좋아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아님 이렇게 했어요. 네. 근데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씩 똑같이 먹어. 네. 야, 일주일에 한 번이나 내가 먹잖아 파스타를. 그러면 걔 좋아하네? 아주 그쵸, 좋음. 그쵸. 이렇게 찍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차이로 인한 MBTI가 나올 수도 있지 않냐 그렇죠. 라는 생각을 가끔씩 하거든요. MBTI의 맹점. 이게 과학적이지 않다라고 항상 이야기 나오는 이유가 그런 거지 않나. 근데 MBTI는 전혀 과학적으로 입증된 면도 없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이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생각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MBTI를 뭐 심리학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전혀 분류할 수 없다라고 알고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직접 셀프로 응답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목적에 따라서 그냥 이용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내가 내 스스로 내 내면에 대해서 이제 응답을 해서 이제 내가 스스로 하는 행동에 대해서 알고 싶을 때는 그냥 내가 그쪽으로 이제 응답을 하면 되고, 근데 반대로 내가 외부에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직장에서 활동을 할 때에 내 유형은 어떤 것인가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 대입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 근데 만약에 그게 전혀 안 되고 내가 메타인지가 잘 안 된다라고 하면 사실 그 사람의 MBTI는 이제 내 내면의 MBTI도 아닌 것이고 외부로 보이는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니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MBTI의 그게 본질이 그렇습니다. 뭐 어떤 그 표본을 뽑아가지고 뭐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것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분이 자기 추구미가 그렇다라고 하면 그냥 그렇게 즐기면 되겠어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랑 연결해서 MBTI로만 사람을 설명할 수는 없는 건 우리가 계속 지금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같은 유형인 사람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가람님이랑 정원님도 엔프제랑 인프피 만난 것 같은데 어땠나요? 뭐 비슷한 면이 있었나요? 우선 저는 벌림이랑 뭔가 비슷한 면이 있나요? 네, 그렇죠. 비슷한 점이 있다는 걸 느끼는데 그 비슷하기 때문에 어려운 지점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뭐 좀 예를 들면 나도 조심스럽고 상대도 조심스러운 상황이면 이게 서로의 관계가 나아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계속 조심하는 거예요. 조심. 그러면 뭔가 더 좀 중요한 이야기 혹은 정말 딱 정해야 할 때 서로 너무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현상이 좀 있다거나, 그래서 차라리 어떤 지점은 먼저 이 상대가 딱 해줬을 때 내가 이걸 받아치는 게 더 편할 때도 있는데 뭔가 이런 식의 자석 S극 같은 똑같지만 좀 쉽지 않다를 느낄 때가 좀 있습니다. 저는 제 유형이 ENFJ잖아요. 근데 이제 당연히 뭐 지금 넓은 막 그런 사회풀에서 저분의 건너서 MBTI가 ENFJ더라라는 얘기를 들은 적은 있는데 제 주변에서 저랑 동일한 MBTI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ENFJ가 우리나라에서 좀 그 드문 유형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변에 그분의 ENFJ 유형인가 뭔가 탐구할 만한 가까운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아까 말했듯이 바로 저와 같이 사는 동생이 저와 같은 MBTI인데요. 저는 분명히 비슷한 점이 있겠는데 다른 점에 더 잘 보여서 그런 건지 가끔씩은 제가 정말 IFP일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얘는 사실 그게 아닌데 지가 그렇게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닐까? 근데 왜요? 그 동생분은 외출하기를 좋아해요, 그러면? 아니요. 집에 그러면은
빨빨대고 돌아다니는 타입인가요? 아니면은 어떤 타입이야? 집에서 이제 뭔가 쉬고 있을 때. 집에 계속 누워있어요. 맞아, 누워있죠? 그냥 나와 성격이 다른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요. 그럴 수도요. 네. 뭐 MBTI로만 다 따질 순 없으니까. 근데 아니면 제가 그냥 걔랑 같은 거라서 싫은 걸 수도. 같아서 싫은 걸 수도. 그런가요? 네, 뭐 하여튼. 네. 그러면 그냥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자면 가끔씩 가람님이 나는 인프피, 이프피 콜렉터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그 유형과 좀 잘 맞아서지 않을까라 생각을 해요. 그런 짤도 있었잖아요. 유형 잘 맞다 안 맞다. 네. 그런 짤이 있는 것처럼 뭔가 잘 맞는 짝이 있나요? 뭔가 편하다고 느끼는 건가? 왜 이프피랑 인프피 콜렉터라고 말했어요? 그냥 그 두 유형이 제가 이해하기로는 제일 그러니까 무해한 그 이제 유형이어서 제가 항상 힐링받는 그런 느낌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ENFJ가 어쨌든 굉장히 ENFJ는 저 스스로도 그렇고 되게 인간관계 중심의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ENFJ도 워커홀릭인데 워커홀릭인 이유는 그 안에 관계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그 다음에 화합이나 조화를 이제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조직에서 결국에는 리더가 되는 이유는 그 이유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부정당하고 상처를 입을 때 인류애가 좀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럴 때마다 보통 그 조직에서도 제가 어떨 때 치유를 받냐면 ISFP나 INFP 분들이랑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치유를 얻어요. 좀 받는 방식은 좀 차이가 있어요. ISFP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되게 좀 덤덤한데 말은 안 하지만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ISFP 분들은 약간 제가 그렇게 이제 인상을 받고 그 부분에서도 굉장히 치유를 많이 얻어요. 긴 말은 안 해도 이 사람이 뭔가 한마디나 짧은 얘기 했을 때 저희 엄마도 저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좀 받고 INFP 분들 같은 경우는 뭐라 그럴까요? 그런 다 알고서 나한테 툭 한마디 던지는 것보다는 그냥 그 존재 자체가 굉장히 힐링이어서 그런 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INFP 분들은 좀 열심히 살고 막 그 안에서 굉장히 그 치열하게 고민을 하고 생각하고 이런 면들이 있거든요. 이제 가까이 가서 그걸 보면서 제가 한마디씩을 거들면서 참 귀여워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ISFP가 저에게 그런 에너지를 주는 거라면 INFP는 저에게 딱히 그런 에너지는 주지 않는데 관찰을 하고 있으면은 굉장히 귀엽다. 굉장히 힐링을 얻는다. 간접적인 힐링. 그래서 그런 좀 다른 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저만 느끼는 어려운 건지. 네. 근데 그게 ENFJ로서 인프피와 이프피가 잘 맞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인프피랑 이프피 그냥 좋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잘 맞는 유형들이 있는 건가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MBTI가 어떤 유형에서 이 유형이 좋고 나쁘다는 판단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유형에 좀 좋은 그 면은 있기는 하겠죠. 보통은 제가 알기로는 NF 유형들은 그 같은 유형끼리 잘 통한다, 잘 맞는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많이 좀 하는데 근데 그렇게 따지자면 SF이시잖아요. 그러면은 N은 아니신 건데 그래서 저는 그런 거는 그렇게 상관은 하지 않고 그냥 제가 뭔가 실생활에서 좀 경험해보고 지내보았을 때 그 두 유형이 좀 힘들거나 좀 약해졌을 때 뭔가 좀 많이 위안을 얻는 타입이다 라고 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ENFJ의 보석함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저의 보석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나의 힐링 포인트 이렇게. 네. 맞습니다. MBTI 궁합이라고 하나요? 이런 거를 지금 잠깐 보고 있는데 제가 INFP로서 종종 ENFP 분들을 굉장히 힘들어할 때가 있거든요. 감당이 안 되는. 근데 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주변의 ENFP 분들을 생각했을 때 어떤 분들은 정말 너무 감당이 안 되는 분들. 근데 어떤 분들은 ENFP인지도 잘 모르겠었던, 너무 잘 맞았던. 근데 이 MBTI 궁합상으로는 INFP와 ENFP가 나쁘지 않다. 이게 딱 맞다 안 맞다라고 하기도 뭐한 부분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보고 있는 표대로 하면 INFP와 ISFP는 파국입니다.
파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쉽지 않구만. 네. 아니 근데 얘기가 나와서 말하는 건데 ENFP를 굉장히 싫어하는 혹은 힘들어하는 유형이라고 저도 옆에서 많이 봐왔거든요. 네. 근데 ENFP랑 INFP가 굉장히 닮은 유형이라고 많이들 알려져 있어요.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네. 근데 그 안에서 이제 E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이제 겉으로 잘 드러나는 거죠. 보통 ENFP랑 INFP가 그 영적인 세계가 이제 깊다. 네. 쉽게 얘기하면 4차원들이다. 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유형인데 외부에 많이 노출되는 사람들이 ENFP다라고 하면 그 내면에 가지고 있는 그 4차원의 깊이를 굉장히 오래 가지고 있다. 나이가 들어서도 굉장히 오래 그 세계에 머무른다라는 건 INFP거든요. 네. 혹시 동적 혐오 같은 거 일듣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죠. 이거는 MBTI라기보다 그냥 개인 성향인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남이 별로 궁금하지 않습니다. 남이 궁금하지 않은데 자꾸 ENFP들이 와갖고 자기 생각을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나 별로 안 궁금한데 약간 말씀하신 거대로 하면 외부로 이렇게 에너지가 나가는 거여서 부담감을 많이 느낀 게 아닌가 지금 생각해 봅니다. 인프피는 그냥 내 내면 안에서 내가 이상적이고 옳다라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이제 끊임없이 뭔가 내 길을 찾아가고 생각하고 있는데 자꾸 ENFP가 와가지고 자기 길을 얘기를 하고 막 그거를 막 공표를 하고 막 종용을 하고 막 이렇게 막 나를 꼬드기고 막 날 현혹시키고 아니면 제가 그냥 제 머릿속에 있는 그분이 싫었나 봐요. 아 그럴 수도요. 왜냐면 다른 맞아. ENFP는 잘 맞다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분명 굉장히 친하게 지낸 ENFP도 분명 있고 그렇습니다. 네, 뭐. 맞아요. 저는 ENFP 분들이 주변에 없어요. 저는 주변에 거의 I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 ENFP 분들이 없어서 저는 사실 깊게 뭔가 그분을 탐구할 시간을 많이 갖지 못했는데 저희 회사에 같은 팀원분 중에 ENFP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을 보면은 정말 그 큰 그림을 이제 잘 보는데 그 안에서 약간 이제 좀 덜렁거리는 면도 있으시고 근데 또 대범한 면도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ENFP가 굉장히 MBTI 중에 좀 많이 거론되는 좀 대표 유형 중에 하나이고 굉장히 좀 돋보이는 유형이잖아요. 그게 이런 상황이구나. 그래서 오지랖이라고 하죠. 그 ENF 뭐에 대비되는 약간 좀 오지랖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있고 그 오지랖이 좋은 오지랖. 사람한테 뭔가 애정을 나눠주고 그런 것들이 되게 좀 잘 해주시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유형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뭔 얘기하고 있었죠? 어떤 질문에서 여기까지 흘러갔죠? 콜렉터. 네. 맞다. 제 보석함. 맞아요. 근데 그러면 아까 제가 덧붙이고 싶었던 질문인데 어쨌든 가람님이 MBTI 전문가잖아요. 전문가로서 봤을 때 저는 진짜 ENFP 같나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나름대로 ISFP를 다시 좀 정리를 해본 부분이 있는데 별로 크게 엄청나게 나서지 않으시고 I의 유형에 있어서 그리고 사람들을 굉장히 편안하게 해주는 단순한 아주 심플한 매력이 있는 S 유형으로 대비되는 보여지는 다정하면서 약간 좀 푸근한 그런 느낌. 뭐랄까요? 사람이 되게 그냥 수더분하다고 해야 될까요? 선희 씨도 그렇거든요. AKA 저희 엄마. 선희 씨도 사람이 굉장히 수더분한 면이 있어요. 살짝 이제 처음 만나면 살짝 수줍어도하면서 중간중간 툭툭 이런 수더분한 매력이 나오는 거죠. 거기에 주변 상황까지 잘 맞추는 P의 그 영향을 받아서 잘 맞추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성님이랑 굉장히 잘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원선생님은 어때요? ENFP 같나요? 완전이죠. 네, 완전이고 저는 가끔 원님이 내가 T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INTP는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네, 진짜로 INFP 같으세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원님이 개인적으로 MBTI랑 본인의 어떤 그런 행동 패턴에 대한 그 질문을 하셨었어요. 이거 녹음하기 전에요. 네네네. 그래서 그거를 제가 INFP 분들이 이제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좀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제가 앞서서 설명드릴 때 INFP 분들이 사람들 만나는 거를 좀 힘들어하고 기빨려하고 약간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나요? 드렸던 것 같은, 안 드렸나요? 인프피? 우리가 하나하나 유형을 본 건 아니었기 때문에 뭐 아마 얘기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ISFP 설명으로 이제 INFP도 한번 해보자면은 이분들은 내향적이고 당연히 I니까 내향적이고 N이니까 숲을 보는 전체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F는 감정형이니까 타인의 영향에 좀 민감하죠. 민감하면서 그 P형이니까 상황에 맞춰서 행동을 하는 사람이어서 세상 스트레스를 제일 많이 받는 유형인 거예요. 사람들이 만나면 기빨리고 피곤하고 뭔가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좀 드러나지 않아서 누군가 볼 때는 되게 INFP도 뭔가 아무것도 안 하고 게을러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ISFP랑은 다르다고 했죠. 속으로는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막 핑핑 막 돌아가요. 열이 날 정도로. 그렇다 보니 이게 개인주의자적 성향으로 역설적이게 좀 보이는 거죠. 오히려 사람들 같이 있을 때보다 혼자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보니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개인주의적인 성향으로 보이는 거고 그 외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있을 때 인프피 분들이 굉장히 자기 주장이 없어 보이고 물렁하다라고 좀 보이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속으로 아주 단단하고 똑똑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외부에서 우스갯소리로 말할 때는 뭐냐면은 인프피 속이 얼마나 사악한데 니네들 그런 거 모르고 있다. 근데 진짜 웃긴 게 인프피 분들이 스스로 조용히 자기가 마음에 맞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막 얘기해요. 원생님도 그런 얘기 했어요? 사악한 얘기요? 아니요. 내 속이 얼마나 엄청 시꺼먼지. 자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새까만 속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조용히 읊조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귀여워요. 지금 같은 회사에 계신 전부터 같이 일했던 분이 계시는데 그분도 인프피인데 막 내가 어떤 계획을 했는지 니들은 아무것도 모를 것이야 라고 하하하 막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 근데 제가 그 포인트를 잘 찾아요. 왜냐면은 원 선생님이랑 제가 지낸 지 좀 됐으니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이랬더니 어떻게 하셨어? 이러면서 되게 자기의 이제 그런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다 안에서는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절대 인프피의 그 겉으로 보이는 굉장히 깍듯하고 굉장히 자기 주장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넘겨짚지 마십시오. 네, 아주 속으로는 굉장히 단단한, 제 생각에는 이제 뭐랄까요? 외유내강? 네, 이프피 분들은 저는 안과 속이 똑같으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르겠어요. 성님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희 선희 씨를 보면서 저는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면 가람님만치 전문가는 아니겠지만 네. 옆에서 가람님이 봤을 때 ENFJ 같아요? 네. 맞으신 것 같습니다. 맞다라고 생각하는 근거는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 타인한테 관심이 없음. 이 사람이 뭘 하든 그래 뭐 네가 해 뭐 내 알바냐.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저희 어머니가 집에 혼자 있을 것 같으니 가자 해서 말동무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제 기준에선 필요 이상으로 공감을 많이 한다. 오지랖을 부린다. 안 피곤한가? 그렇게까지 이런 점에서 뭔가 ENFJ이시지 않나. 그리고 근데 아닙니다. 억지로 하면은 힘들 텐데 ENFJ는 억지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군요. 또 그 아까 시커먼 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생각이 난 건데요. 저 주변에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말싸움이 나거나 다툼이 날 때 누군가는 지금 이야기를 해서 풀어야 된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좀 삭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때 저랑 다른 분이랑 저는 약간 삭혀야 되는 이 스타일인데요. 삭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지금 말을 하면 나는 그냥 공격을 할 것 같아. 논의를 하는 게 아니라 난 너를 그냥 공격을 할 것 같아. 그래서 이거를 난 낮추고 이 마음을 차갑게 한 후에 이 한 시간이 필요하다. 뭔가 이런 얘기에 이 다른 분 저와 공감하는 사람들이 맞다. 그 상황에 입 열면 우리 입에서 나가는 건 독설밖에 없다. 진짜. 이것도 MBTI와 관련이 있을까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거랑 연관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INFP가 생각보다 이제 내면과 관련된 저희 내면 세계에서 본인이 탐구했던 거와 관련된 내용에는 타협을 그렇게 쉽게 하지 않는달까요? 그래서 뭔가 아마도 제일 세상에서 좀 편견 없이 남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저는 인프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예를 들어서 상대가 무슨 이야기를 했을 때에 최대한 상대의 마음을 혹은 상대의 어떤 그런 상황을 이해하면서 본인이 이미 가지고 있던 뭐 편견이나 이런 것들을 버리고 좀 이제 잘 들어주는 타입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제 논쟁거리가 되었다라고 하면 저는 이 상황이라든지 막 이런 거를 이해 못해서라기보다는 정말 자기가 사수를 해야 하는 것들 를 누군가 침범했다라고 느낄 때에 좀 싸움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것이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까지 계속 얘기했던 게 그 내면 세계 탐구에 대한 것이 어떻게 보면 원동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깊고 풍부하게 탐구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감정적으로 그런 거죠. 그때야말로 인프피가 화를 내는 때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 화를 대하거나 해결하는 방식이 지금 얘기해봤자 어차피 내가 화만 날 거니까 이렇게 하자라는 그런 대응 방식인 것이고 그쵸. 네, 저는 이제 그 전에 어떻게 해서 싸움이 났느냐를 이제 인프피랑 좀 연결을 해보는 거죠. 오몬이 현답이지 않았나. 공감이 많이 되나 보네요. 네. 저는 아예 그런 거 생각했어요. 회피 그런 거 있잖아요. 회피형. 네. 회피형 반대 뭐야? 돌진형이야? 모르겠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 MBTI와 관련 없는 네. 그런 뭐 형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연관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화술이 굉장히 좋으신 것 같습니다. ENFJ 언변 능숙형. 그래요? 그렇군. 그래서 지금 저희 모인 사람들이 다 예술가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ISFP도 그렇고 뭐 INFP 그리고 ENFJ도 그런데 근데 ISFP는 장인 기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좀 그 말씀을 드렸고 INFP랑 ENFJ가 아마 NF 기질이 있어서 예술가형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아마 할 거예요. 제 기억이 좀 흐릿한데 근데 이 P유형 같은 경우는 글 쓰는 거에 좀 더 탤런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왜냐면 내면 세계의 어떤 그런 글들. 그래서 뭐 각본가나 이런 사람들 중에 인프피가 뭐 많다더라. 뭐 네. 진짜는 아닐 수 있지만요. 그리고 ENFJ는 말 쪽에 좀 더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막 우스갯소리로 많이 얘기한 게 예술가 기질에 특징적인 사람들이 이제 ISFP랑 INFP가 있는데 만약에 둘 다 유명해졌다라고 이제 상정을 해보면 ISFP는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를 하다가 이제 유명해졌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고 INFP는 원래 나서지 않는 성격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INFP가 예를 들어서 뭐 가수가 되거나 배우가 되거나 이렇게 될 수 있었냐라고 하면 정말로 한 번에 훅 빠져들어서 천부적인 재능이 있어서 마치 연기를 할 때는 딴 사람이 되는 사람들. 마치 노래를 할 때는 그 순간 몰입을 해서 아주 인상 깊은 무대를 만드는 사람들이 앞에 나서는 예술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영화 배우들 보면은 굉장히 샤이하고 막 이런 사람들인데 연기하면 막 딴 사람이 되고 막 맞습니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유형이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엄태구 선생님 같은 분이. 네. 엄태구 그쵸. 선생님 인프피인가요? 인프피래요. 조승우 님도 인프피 아니신가요? 아 진짜요? 그런 분들 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우분들. 그러니까 그분들은 정말 필연적인 재능에 의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운명에는 운명. 그쵸. 운명적인 그런 만남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술가를. 그렇구만. 저는 처음에 말했듯이 제 거 외에는 거의 모르기 때문에 새롭네요. 그리고 어렵기도 하고요. 이 세계 꽤 워낙 어렵네요. 제가 약간 습자지처럼 아는 지식도 이 정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더 많은 뭔가 이게 제가 말한 거는 그 채널에서 그분이 가지고 계신 견해로 개인적인 견해로 이제 이야기를 전해들은 내용인데 그러면은 개인적인 견해라고 하는 거는 이 MBTI라는 것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분파가 나뉘어져 있고 그 전에 이제 기반이 된 뭐
그 칼 융의 8가지 지표를 이제 바탕으로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좀 갈래가 나눠지니까 엄청나게 좀 더 깊이가 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융 선생님까지 가면 그러니까요. 끝도 없죠. 그쵸. 그렇죠. 근데 이 MBTI가 한국에서만 유명한가요? 그러니까 네, 특히 이걸 한국에서 만든 거는 서구에서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아시아에서만 유명한. 근데 저도 뭐 다른 나라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미국이나 이런 쪽은 오히려 별자리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쵸. 우리나라에서 뭐 자기소개 같은 걸 할 때 뭐 나는 ISFP라고 MBTI를 꺼내는 것처럼 네. 외국에서는 나는 사수자리야 이런 식으로 꺼내는 네. 경우가 많이 봤거든요. 막 릴스 같은 데서 완전 거슬러 올라가면 A형, B형 그쵸. 그런 것들이겠죠.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방금 A형, B형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되게 이해를 하고 살아가고 싶은가 보다. 사람들이 서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관계가 있으니까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유형이라서 이렇게 행동하는가, 혹은 나는 왜 이렇게 행동하는가를 정답을 좀 알고 싶으니까 혈액형을 보고 별자리를 보고 MBTI를 보고 하는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근데 처음에 가람님이 MBTI를 조금 알고 싶다고 생각한 것도 어쨌든 엄마를 더 이해하고 싶어서잖아요. 그쵸.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이 이런 걸 놓지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은요. 저희가 어쨌든 계속 경고처럼 혹은 밑밥처럼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MBTI가 전부는 아니다. 그런 얘기를 계속 하면서 이 얘기를 계속 나눴는데 그래도 과몰입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과몰입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저는 과몰입이라는 것이 어떨 때 완성이 되냐면 과몰입한 사람은 과몰입한지 몰라야 완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저도 사실 제가 MBTI를 좋아한다, 뭐 몰입이 되어 있다, 과몰입이 되어 있다라는 거를 주변 사람들이 얘기를 해서 가끔씩 깨닫게 되는 거지 제 실생활에 되게 특별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과몰입한 사람한테는 지금 과몰입한 상태가 좋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유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콩깍지가 벗겨지면 그냥 뭐 다른 데에 또 과몰입하고 이거는 또 안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다만 대신에 고통받는 건 그 과몰입한 자의 주변 사람들이 고통을 받겠죠. 네, 그래서 그 당사자는 아마 아무것도 모를 거예요. 저도 잘 몰라요. 그럴 수 있죠. 네. 저도 뭐만 얘기하면 뭐 S다, N이다 이런 거 진짜 짜증나거든요. 뭐 하면은 야, 이건 N이라서 그래. 뭐 이거는 P라서 그래. 와 진짜 개 짜증난다. 이게 뭔데 뭐 그걸로 다 계속 결정을 해 이렇게 생각하는데 방금 가람님 말씀처럼 그 당사자는 자기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도 모를 수도 있고, 그렇죠. 혹은 아이돌 덕질하듯이 MBTI 덕질을 하고 있어서 모르는 걸 수도 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참 누군가를 판단한다는 게 그러니까 판단 받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MBTI도 내가 난 이거야라고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타인이 이제 너 뭐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이 약간 그 옛날에 엄마들이 너 게임 많이 해서 그래, 뭐만 하면 너 컴퓨터 많이 해서 너 그런 느낌이지 않나. 네? MBTI 좋다. 근데 저는 MBTI가 셀프로 검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셀프로 내가 검사도 했고 내가 공표도 했어요. 그죠? 내가 말하지 않으면 사실 내 MBTI를 다른 사람이 알 일이 없잖아요. 그럼 저는 그 부분이 좀 더 그 상대가 뭔가 파고들거나 이야기를 하거나 하기 좀 쉬운 것 같아요. 왜냐면 MBTI 정말 그런 거 나 싫고 딱 싫고 모르겠다라고 하면 제 MBTI는 비밀입니다. 혹은 아직 검사 안 해봤어요. 라고 또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어서 오히려 A형이어서 너는 소심한 거야.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그 내 쪽에 좀 더 열려있는 유형이지 않나? 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아니면 정말 추구미로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난 ENTJ야. 추구미예요? 네. 왜요? 난 아주 냉정하고 난 아주 목표 지향적이지. 딱딱딱딱. NTJ가 그래요? 저에겐 그런 인상이 좀 있어. 굉장히 강한 카리스마. 내 말이 맞아. 자, 이대로 레츠고. 넌 이거 해. 넌 이거 해. 이렇게 하면 우린 최고가 될 거야. 최고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자. 핫둘. 그런 이미지예요? NTJ가요? 저에겐 그렇습니다. 부럽다. 근데 뭐 그런 척을 하면서 살다 보면 그렇게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사실 모르겠어요. 이게
판단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바꿔보거나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저는 인식 같은 부분은 과연 정말 그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인식이 뭐죠? S랑 N. 그래서 전 사고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옳고 그름과 좋다 나쁘다의 그 개념을 사실은 내가 의식해서 보면은 내가 좋고 나쁘다를 판단을 하고 있었구나. 그걸로 판단을 하고 있었구나라고 인식하면은 그거는 좀 다행인데 네. 그것조차 좋다 이꼬르 옳다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도 꽤 되고 저도 그걸 망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가끔 의사결정을 할 때 저도 F적으로 이게 내가 보기에 예를 들어서 조물주처럼 보기에 좋았다더라 라는 식의 판단을 할 때가 꽤나 많아서 그래서 일할 때는 좀 더 내가 이 정합성을 좀 판단을 해야지라고 할 때가 회고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뭐 나는 MBTI가 바뀌었어 뭐 이런 식으로 쉽게 좀 이야기를 할 때마다 바뀌어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꽤 있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부분이어서 과연 그 인식이랑 판단 쪽이 잘 그렇게 바뀔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뭐 비슷하게 저도 MBTI 최근엔 검사를 안 한 지 좀 됐는데 한창 처음 코로나 때 그때 이렇게 한 1년 2년 동안 약간 주기적으로 검사를 했었단 말이죠. 근데 그때 내 스스로 내가 되게 외향형이 됐다. 정말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도 이성향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래서 나 좀 바뀌었을지도 하고 검사를 했는데 웬걸 I가 93% 나오고요. 5연속 INFP 그냥 넌 인프피임. 그냥 막 이렇게 도장. 네,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은 물론 스트레스도 받지만 받아들였다. 그냥 난 이런 사람이야. 이건 뭐 어쩔 수 없어. 이걸 바꾸면 고통이야. 좀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난 ENTJ가 될 수 없다. 이상형은 이상형일 뿐이지. 아니 MBTI 이상형은 도대체 뭘까요? 저는 아니 이런 MBTI를 떠나서 내가 되게 멋있고 있으세요? MBTI 이상형? 아니요, 전 추구미? MBTI 모른다니까요. ISFP밖에 모르신다고. ISFP밖에 모르고 ISFP 괜찮아요, 좋아요. 그러니까 이래서 내 거니까 어쨌든 살펴보잖아요. 네. 그러면 그 설명에 있어서 공감된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바꾸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이런 MBTI 떠나서 그냥 내가 이런 사람이 롤모델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원선생님은 MBTI로 다시 이렇게 치환을 해서 이 사람이 내가 대부분 닮고 싶다고 느꼈던 사람들은 네. ENTJ였다. 그래서 나 ENTJ 이상형 이렇게 거기까지 흘러간 걸 수도. 맞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라떼는 말입니다. 예. 제가 처음에 일을 방송국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PD들이 굉장히 외향적이어야 했습니다. 뭔가 그런 게 좀 박혀 있는 게 아닌가. 뭐 그 환경에 따라 이런 성격이면 더 좋겠다 이런 거 있죠. 그것을 지금 MBTI로 치환한 거니까요. 그렇죠. 네, 우리 꽤 길게 얘기했는데요. MBTI 전문가로서 뭐 더 얘기하고 싶은 거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은 아마도 MBTI에 과몰입되어 있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좀 원하시는 것 같아요. 나 자신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고 싶다. 그리고 나아가서 상대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아마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좀 탐구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그게 이제 때때로는 어떤 사람한테 이제 잣대로 좀 쓰이게 되고 그리고 좀 그냥 유의로서도 가끔 소비를 하기도 하고 이런 것인데 그래도 어쨌든 누군가 주변에 그런 과몰입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인간을 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으로라는 걸로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이렇게 과몰입하신 분들도 그런 면으로 좀 더 좀 건강하게 좀 썼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ENTJ를 되고 싶은 마음에 뭔가를 좀 단련하거나 이런 걸로 쓰지 마시고 내가 취약한 면이 있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어떤 식으로 발현을 하는지를 잘 이해를 해서 내가 만약에 그런 일을 다시 맞닥뜨렸을 때에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좀 그런 해결 방안으로서 좀 이렇게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좋은 말이군요. 말씀 참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언변능숙
전문가시니까. 이 능력으로 사기를 쳤으면 사기를 왜 칩니까? 그쵸.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에? 새까만 소의 말을 꺼내버렸네. 그걸 이해하지 못한 네. 선한 인간관계. 그러니까요. 선한 영향력을 나눠야죠. 그쵸. 원생님 뭐 MBTI 이제 마무리하는데 네. 뭐 얘기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MBTI 재밌게 지금처럼 쓰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저는 실보다 득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주의라서 좀 예를 들어서 예전 같으면 그냥 쟤는 이상한 애야로 끝났을 건데 쟤는 이런 성향이라서 저렇구나를 그래도 포용하게 되는 이런 거다 보니까 그냥 지금 정도로 쓰면 사회관계 또 이 한국인이 이런 스몰톡 참 못하지 않습니까? MBTI로 시작을 하는 좋습니다. 좋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님은 어떠셨어요? 저요? 아까 말했듯이 어렵다. 이거를 이렇게까지 깊게 들어본 적도 없고 알아본 적도 없는데 꽤나 어려운 세상이다. 맞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의 지식이 하나 늘었다. 그리고 가람님이랑 원스님이 얘기하는 것들 다 공감해요. 어쨌든 MBTI로만 판단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나와 다른 성향이 있다라는 걸 좀 이해하는 측면에서는 MBTI가 꽤나 좋은 것 같고 그 우리나라에 항상 깔려있는 학연, 지연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면에서는 이 사람과 더 가까워지고 싶고 이 사람과 더 공감하고 싶어서 꺼내는 것들이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MBTI도 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나 N이야. 그러면 나도 N인데 그러면서 공감을 한다거나 이런 공감한 경험이 전혀 없으시군요. 그리고 또 아니면 재밌는 만약에도 꽤 많이 생겼잖아요. 그런 게 아이스 브레이킹 용어로도 되게 좋고 아까 얘기를 안 했지만 MBTI를 구별할 때 제일 기억에 남는 밈은 그거거든요. 트월킹 하면서 한라산 오르기 뭐 포대자루로 내려오기인가? 네. 저는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굉장한 충격을 받았고 그 얘기를 저는 상상도 할 수가 없었는데 근데 이건 현실에 있을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한라산 올라가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누가 트월킹을 하면서 올라가고 누가 포대자루 타면서 내려와요. 그럴 수 있잖아요. 무조건 포대차를 타고 내려와야지. 내 답은 변하지 않아. 아무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내 일상 속에서는 한 번도 꺼내본 적도 없고 생각해본 적도 없는 것들인데 이 MBTI가 생김으로써 그런 것들이라도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남들은 생각을 하는구나. 이런 대답을 꺼낼 수가 있구나. 뭐 바퀴벌레도 똑같고요. 그런 면에서는 뭐 즐거운 세상을 만들어주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 MBTI 얘기 저는 한 40분, 30분이면 끝나겠거니 했거든요. 아니었네요. 오늘이 모자라는 거였네요. 나중에 제가 또 벌림이 돌아오지 않고 얘기할 것이 없으면 이제 하나씩 얘기해보는 걸로 다시 가람님 데리고 오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때 원님도 함께 하고요. 네. 그러면 오늘 MBTI 전문가 가람님 모셔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피처링 원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만나요. 안녕. 바이바이. 짜요. 짜잔. 네.